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도 네. 보면 이제 사회 강력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강력 예. 사건 하면 이제 살인 사건을 빼뜨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음. 근데 진화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많이 진화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살인 사건의 건거율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다. 아마 95%가 넘습니다. 예. 맞나요? 외국인은 굉장히 98%. 예. 네. 과학 수사가 발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주민등록이 존재하는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에 비해서 이거 참 사실 고무적인 건 아니에요. 빅브라더스 사회가 좋은 건 아닌데 네. CCTV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촘촘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북이 딱 끊겨 있는 상태에서 남쪽으로는 바다고 위로 올라가면 북쪽이니까 범인들 여기서 바글바글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검거율은 낮겠죠.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뭐 저도 이제 방송 보고 책을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퇴직하시면서 항상 여한이 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걸 여쭤봐도 될까요? 그 포천 여중생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도 만약에 그게 최근에 발생했던 과학수사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우신가요? 많이 아쉽죠. 예. 그게 네. 2005년도 사건이니까요. 네. 2002년도네요. 2003년도. 3년. 지금같이 CCTV가 그 도처에 깔려 있고 네. 블랙박스가 좀 있었다면 그 사건은 진지게 해결됐죠. 또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군인 딸이에요. 군인 딸, 피해자가. 군인 딸인데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고. 중학교 2학년 너무 없다. 엄량인데 아이고. 엄량. 아이고. 엄량이 학교 끝나고 정확하게 얘가 엄마한테 전화한 시간이 학교 앞에서 18시 18분 18초예요. 저 기억하시는 그 시간에 엄마한테 엄마는 아직은 걸어가고 있어요 하는데 걔가 학교 앞에서 집에까지 그 군 관사예요. 걸어가는 데까지 700m입니다. 700m. 예, 700m니까 10분 이내에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엄마가 딸한테 일찍 오라고 그랬냐면 학교 끝나고 그날 개가 있는 날이에요, 엄마가. 개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밑에 동생이 어린애가 하나 있으니까 네가 빨리 와서 애 돌봐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겨울이 좀 어두울 때였나요? 어두울 때 11월 5일이니까요. 네. 이놈이 끝나고 3시 한 30분 정도에 학교가 끝났는데 엄마 말처럼 바로 갔었어야 돼요. 이놈이 애들이잖아요. 네, 놀고 그 싶죠. 주변에 있는 친구하고 뭐 이런 데 가서 놀았어요. 네. 그러다 깜짝 놀란 거죠. 엄마가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네. 그때가 18분 18초경이에요. 네.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니까 빨리 와. 네. 그게 끄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얘가 사라져가지고 94일 만에 그 없어진 현장에서 약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광릉내 수목원 들어가는 수목원, 입구 한 식당 그 진입로 그 배수구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놀랬던 게 이제 범인이 손톱과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빨간 매니큐어. 그래서 빨간 매니큐어 사건이. 칠해 놓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은 저희가 1년 수사했어요. 수사본부 1년 가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죠. 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제 부하 직원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아이고, 했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농약 먹고 그래서 꼭 더 잡고 싶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던 그 당시에 전혀 CCTV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습니다. 참. 있기는 했었는데 듬성듬성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네. 큰 효과를 효과가 없었고. 그게 만약에 요즘 사건이었으면 당연히 잡았을 텐데. 볼 것도 없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런 강력 사건이 많이 어쨌든 발생하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교통사고가 네. 났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망 또 직전에 남편이 또 거액의 네. 뭐 심지어는 수십억의 이제 생명보험을 이제 가입해서 당연히 경찰은 이제 살인죄를 의심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도 있나요? 저도 그런 거 몇 건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히 저는 뭐 유죄 유죄 받았어요. 유죄를 네. 받아냈는데 네. 아마 대표적인 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거는 캄보디아 만삭 예. 아내 사건하고 그다음에 금오도 네. 재혼해서 금오도 네. 선착장에서 뒤로 예, 빠져갖고 사망한 무죄 결국에 둘 다 네. 보험금을 상당히 네. 많이 받았고. 다 무죄 났죠. 예. 글쎄 이게 법원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기 예. 때문에 결론은 직접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겠죠. 근데 교수님, 교통사고라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고의사고인지 과실인지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네. 경찰에서 유죄로 봤던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고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럭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우측편에 안전벨트 하지 않은 안에 쪽으로만 그 트럭 밑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졸음운전으로 이제 본인은 주장하는데 졸음운전을 하면 조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렇게 봤는데 그 보니까 트럭이 그 깜빡이도 작동하는 거 상향등 켜는 것도 나온단 말이죠. 네. 사고 직전에. 네. 그건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 딱 그 조수석 쪽으로만 추돌할 수 있게 그 미세한 그 어떤 핸들 작동을 했기 때문에 뒷바퀴는 11자 그대로 있다. 여기만 살짝 움직이면서 그 밀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등등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에 들은 그 보험이 30억이 넘고. 총합하면 90억 정도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그 불입하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V자. 포지 취한 거 뭐 등등해서 정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의심스럽죠. 예, 의심스럽지요. 예.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예, 근데 이 경찰 수사하시다 그게 답답할 것 같아요. 정황은 미쳐버려요. 아는데 계속 부인하고 직접적인 거 없을 때 정말 이 말씀하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미쳐버려요. 그게 변호사님들이 그런 거를 공략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직접 증거 없다. 직접 증거. 근데 그때 거짓말 탐지기 하지 않나요? 했습니다. 거짓 반응 나왔습니다. 거짓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근데 뭐 법원 유죄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고. 증거 능력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참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또 의심스러우면 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그러면. 법 규정이 있고요. 이게 이 무죄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한 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 물론 죄가 없어 무죄가 나온 게 있지만 영어로 하면 not guilty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죄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죄가 아니다. 법적으로만 무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아마 변호사님 그거 민사에서 또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 없어요. 맞습니다. 또 민사 남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강력 사건도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뭐 여러 가지 조두순 사건도 고유준 네. 사건도 있고 정말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아니면 좀 기억에 뭐 직접 하신 생각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정말 강력 사건 어떤 게 있을까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상당히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강력 사건 분석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분석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영철입니다. 유영철 사건. 네, 유영철 뭐 잘 아시겠지만 시대 살인마입니다. 예, 참 그거 현장 그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좀 엄청나게 잔인하다 이런 생각 들고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범죄 쪽 장르별로 보면 조두순이죠. 조두순이 전인공문할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이고요. 예. 고유정 사건도 또 고유정 있죠. 네. 고유정은 살해 그 자체보다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처리했죠.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말하고 싶어요. 고유정이가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는지 저는 내용 다 알거든요.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를. 근데 진짜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간단하게만 언론도 어디도 정말 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한가요? 네, 너무 끔찍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유영철, 고영정 이런 범인들을 보면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유영철은 분명히 사이코패스 PCRL 검사 하니까 40점 만점에 유영철이가 26점인가 7점 나왔어요. 예. 고유정이는 뭐 사이코패스 검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 40점 만점에 40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40점 만점에 40점 나온 사람이 이제 엄여인입니다. 보험 사기, 자기 엄마, 가족들 그 눈멀게 하고 하면서 했던 그 여성 같은 경우가 40점 만점에 40점 나왔죠. 정말 무섭네요. 이게 뭐 남자 여자를 안 가리네요. 그런 거 구분 없죠.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형사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죽음을 많이 목격하셨잖아요. 사진도 많이 보셨고 그때 좀 어떻게 뭐 인생을 좀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신 것 같고요.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는 가족들께도 편안히 가고 싶다.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격하시면서. 뭐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고 결국은
네. 되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제가 됐나 봐요. 아유, 아주 젊으신데. 가끔씩 이제 죽음에 대한 아이고, 생각을. 네, 생각을. 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고 싶냐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 감을 네,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자체가 축복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 형사 생활을 하면서 네. 수도 없이 많은 수백 구의 네. 길에서 아이고. 범죄에 의해서 죽은 이른바 얘기하는 변사체, 변사체.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분들을 사망하고 나면 본의 아니게 네. 그 사람에 대한 그 살아온 전 과정이 형사들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그건 누군지를 알아야지 또 피해자가 인과관계가 대인관계가 어때서 이런 살인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껍질 벗긴다고 그러죠. 형사들이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아본 거 아니에요. 부검하다 보면 사람도 두 번 죽인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다 그런 굉장히 것까지. 또 끔찍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 앞에서 네. 가족이 보는 앞에서 눈 감는 건 이건 엄청난 네.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저술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계획이 이제 있으세요? 방송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거의 줄였어요. 꼭 나와주십시오. 같이 하는 거예요. 방송은 네, 이제 교수님 거의 나오셔서 좀 시청률이 줄였고 오릅니다. 네. 지금 유튜브 사건 의뢰는 하고 있으니까 뭐 네. 여력이 닿는 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네. 저서를 한 10권 저서 정도 10권. 생각했어요. 지금 저서를. 몇 권 쓰셨죠? 지금 7권 썼습니다. 와, 대단하시- 7권 썼는데 야. 10권보다 이제 조금 느렸습니다. 몇 권? 한 20권은 써야 될 것 20권.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실무 범죄학을 좀 쓰고 싶어요. 실무범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복준 교수님, 이 형사 김복준, 이것만 보면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누구보다 불에 타협하지 않고 이 정의로운 김복준 교수님, 우리가 오래오래 방송과 또 그리고 책에서 오랫동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